안녕하세요. 그동안 국민연금 열심히 부으셨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은 깎이고 심지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매달 수십만 원 그냥 날아갑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많은 분이 연금을 더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변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연금 많이 받았더니 기초연금도 못 받고 건강보험료는 확 올랐다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바로 제도 속 숨은 함정 때문인데요. 알고 대비하는 분은 혜택을 지키고 모르면 매달 수십만 원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건강보험제도 사이의 불공평한 구조를 사례와 함께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오히려 손해인지, 어떤 조건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제도에서 손해 보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대비 방법도 영상 마지막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최근에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아주 중요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기준이 정말 공정한지, 지금 방식이 맞는 건지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왜 갑자기 이런 연구가 시작됐을까요?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기준은 소득인 정액이라는 복잡한 계산 방식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어르신의 소득, 재산 부채까지 모두 계산해서 월 소득처럼 환산한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 건데요. 문제는 이 계산 방식이 실제 어르신들의 생활 형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초연금은 지금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경우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의 소득 인정액이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국민연금이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열심히 국민연금 냈는데 이걸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해 버리니까 오히려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복지제도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숨어있는 불리한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부터 잘 알지 않으면 손해보기 쉬운 불리한 조건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지 꼭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건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란 쉽게 말해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얹혀서 보험료를 따로 안 내고도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바뀌면서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재산이 5억 4천만 원을 넘고 연소득이 1천만 원만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바로 제외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득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은 공제 없이 100%다 반영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매달 90만 원을 받으시면 연간 1,080만 원이 소득으로 잡혀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수십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국민연금에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국민연금의 30%만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2025년부터는 이 비율이 무려 50%로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5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억울한 건 사적연금이나 주택연금, 기초연금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연금만 집중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 겁니다. 세 번째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도 영향을 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은 전액 그대로 반영됩니다. 공제도 없어요. 반면에 근로소득은 110만 원 공제를 해주고
임대소득도 필요 경비를 빼줍니다. 이자 등과 같은 금융소득도 일부만 계산하죠. 그런데 왜 유독 국민연금만 전액 소득으로 계산해서 불이익을 주는 걸까요?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분들이 기초연금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추납이나 연기연금으로 연금을 더 많이 받으면 그만큼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은 줄어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설사 기초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감액이 된다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한 사람당 최대 월 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2025년 기준 51만 3,76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만 명의 어르신이 매달 평균 9만 원가량 감액 당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큰 돈이잖아요. 특히 연기연금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린 분들은 기초연금은 더 많이 깎이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지니 철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의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당합니다. 기초연금을 30만 원 받으면 생계급여가 30만 원 깎이는 식이죠. 결국 총실 수령액은 똑같아요. 게다가 소득이 높아졌다고 판단돼서 의료급여 대상에서도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가장 어려운 분들이 오히려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섯 번째로 부동산 기준이 느슨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 시 부동산은 시세가 아닌 공식 악역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도시 특례 공제와 기본 공제가 있어 실거주 주택은 사실상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융자산은 공제가 매우 적어 대출 없이 저축한 분은 오히려 불리하게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이 많은 분은 혜택을 보고 금융자산을 모은 분은 손해를 보는 방식인 거죠. 일곱 번째, 유족연금 등 중복 수급 제한으로 예상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유족연금 등은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이 줄거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도 특정 연금과 함께 받을 수 없거나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연금 종류별 관계를 알고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꼭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도 하나하나만 보면 복지 정책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조건들을 들여다보면 어르신들께 불리한 구조가 너무 많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열심히 국민연금 납부하고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기대하셨을 텐데 제도 안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니 이건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가 똑똑하게 알고 미리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르신들께서 실생활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대비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연기연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올라갈지, 그리고 그로 인해 기초연금 감액이 얼마나 될지를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거나 금융소득을 분산하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소득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소득 인정액을 줄이기 위해선 불필요한 금융자산을 줄이고 전세보증금이나 부채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있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쉽게 해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몇 가지 방법만 알고 계셔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기초연금 자가진단 링크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확인 링크도 함께 넣어드릴게요. 꼭 한번 계산해 보세요. 특히 지금 임의가입, 추납, 연기연금 등을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본인의 소득인 정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건강보험료까지 꼼꼼히 따져보신 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어려운 복지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드리는 정보드림이 행복닥터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